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701쪽이죠. 그러니까 굵은 2번 주택공급에 그러니까 선건설 후분양이 원칙,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로 선분양, 후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이라도 팔아먹었죠. 지물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만들고 파는 겁니다. 선분양이죠. 그러니까 선분양 절차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시죠. 먼저 그 한두 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선건설 지어서 파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외로 그러니까 선분양, 그러니까 선분양이 뭐예요? 짓지 않고 돈부터 땡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짓는다. 후건설입니다. 그게 이제 예외 규정이고, 또 일정한 그러니까 대규모 회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적용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규모 그러니까 연립과 다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선건설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러니까 돈부터 땡긴다는 건 누구만 가능하냐면 뭐 민간만 하는 겁니다. 공적 주체가 저런 일을 할 리는 없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선분양, 그러니까 돈부터 땡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선분양 승인 그러면 낫겠죠. 선분양 하려면 그것도 이제 특별한 경우니까 예외 규정이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또 말장난 선분양 승인 자랑스러우면 그 제도를 앞세울 텐데, 그 이름을 앞세울 텐데 그 이름을 숨겨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입주자, 그러니까 모집 공고 승인, 아니면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입주자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될 사람을 모집한다. 그건 일반적인 얘기죠. 똑 싸세요, 똑 싸세요. 똑 소유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다. 영맨들이요,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이요, 그 영업맨들이요, 그 자동차 소유자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죠. 살 사람을 모집하는 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입주자 모집인데, 이 이름만 갖고는 선건설인지 선분양인지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나쁜 제도입니다. 나쁜 표현입니다.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숨겨놓은 거죠. 뭐 자랑스럽지 않다고 보는 모양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을 떠나서 뭐 정치와 종교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건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걸 갖고 토론하거나 어느 누구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뭐 정치 문제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모든 당의 후보들이 다 이 선분양이 문제가 있다, 이걸 고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다 들고 나왔었어요. 그때 문제 끝나고 나서는 지금은 아무 얘기도 없어진 거죠.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요 선분양을 이 법에서 뭐라 부른다고요? 입주자 모집 승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이 이름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이 뒷내용들이 후반부 주택공급 전체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민간이 그러니까 선분양 승인을 그냥 받는 건 아니겠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선분양 승인 신청,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그러니까 승인 신청을 넣는 거죠.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선분양 승인을 하는데, 이걸 누가 하냐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이거는 이름이 같다는 건 이제 말씀드렸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승인을 할 때 해당 단지의 공급 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선분양 할 수 있다는 것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분양 승인을 받으면 민간 A가 어느 곳에 천채를 짓겠다, 천채리 개나리 단지를 짓는다, 고치죠. 그러면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공고가 광고인 거죠. 뭐 TV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길거리 가다가요, 뭐 더운 여름날 뭐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옆에 어느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좀 들어보시라니까. 아니 저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거 공짜로 주는 거 받으시라고. 아, 공짜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물티슈요. 얼마나 고마워요. 더운 여름날 땀 닦으면 고맙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티슈에 그러니까 치아 2가 그려져 있으면 뭐고요? 임플란트 광고고요. 물티슈에 집 그려져 있으면 그게 뭐고요? 입주자 모집 광고인 거죠. 그러면 입주자 모집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가서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는 돈이 뭐고요? 그러니까 청약금입니다. 그러니까 청약금을 내는 거고요. 만약에 천채를 팔겠다, 청약금 낸 사람 빵명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 신문에 계속 나오는 거죠. 빵명.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가격을 너무 턱없이 높이 잡았거나 자리가 안 좋거나 모양이 디자인이 엉망이거나 그렇겠죠. 한 빵명. 건설회사 큰일 났죠. 그러니까 만약에 천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한 채도 안 팔렸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죠. 똑 장사가 떡을 1000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팔리면 혼자 집에서 식구들하고 그걸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선분양. 그러니까 큰일 났죠. 건설회사 큰일 났습니다. 물티슈 2박스 나갔잖아요. 물티슈 2박스 나간 거 말고는 손해본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주택법 만세, 건설회사 만세 그런 데도 인 거죠. 만약에 청약금 낸 사람이 2000명이라고 하면 경쟁률 2대1. 이제 그 중에 이제 당첨자를 정하겠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가점도 있고 추첨도 있잖아요. 뭐 가점 이제 몇 점이냐 등등에 따라서 추첨도 있고 가점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물량을 배분해 줘야 되고 또 그러니까 100% 가점으로만 가면은 그러니까 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 적고 뭐 등등이면 아유 집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첨도 일정 물량 있어야 되죠. 그 중에 이제 1000명 해서 당첨 사실 통지를 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돈 갖고 오세요. 두 번째 돈 뭘 내고요? 계약금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내죠. 뭐 3번, 4번 나누어 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중도금, 도배공사 다 끝나고, 그러니까 중도금이죠. 그럼 이제 공사 다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고요?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동산이죠. 시멘트, 모래, 물, 자갈, 쇠파이프가 따로 굴댕기거나 엉겨있거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법에서 하나의 덩어리, 부동산, 주택,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건 사용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서 뭘 하게 돼요? 최초 등기가 보존 등기이죠. 그래서 주택이 생긴 겁니다. 가수 조용필 씨 팀 이름이 뭐예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부동산의 위대한 탄생. 주택의 위대한 탄생이 뭐예요? 보존 등기이죠. 근데 지금 누구 돈 갖고요? 그러니까 B1, B2 이 1000명 돈 갖고 집을 짓고 있는데 처음부터까지 누가 다 집주인 행세를 하는 거고요. 주택법 힘으로 A가 집주인 행세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고요? A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마지막 돈 뭘 내고요? 잔금을 냅니다. 잔금 내면 A, B 계약에서 B 할 바 다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뒤로는 이 B1, B2가 주택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물권적 지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입주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와 B의 계약은 이제 이걸로 이제 계약은 다 끝난 거고 이제 돈 다 됐고 넘겨줬고 계약은 언제 성립됐어요? 당연히 계약금 낸 때가 아니죠. 민법의 계약은 뭐래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청약의 의사표시, 나 네 집 사고 싶다. 승낙의 의사표시, 좋아, 당신과 계약을 하겠다. 통지가 당첨 사실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9글자, 아유 길다. 그렇지만 차라리 이런 이상한 말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뭐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름은 길지만 복잡하진 않다고요. 긴 것과 복잡한 거 아무튼 복잡하진 않죠. 소유자가 되기로 정해져 있다고요. 뭐만 내면 돈만 내면 소유자가 되기로 정해졌다. 계약 당사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 한두 가지만 더 추가하면 첫 번째요. 지위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쭉 이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대한민국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 기간이 36개월 정해져 있습니다. 기둥도 안 굳었는데 또 올리고 폭삭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장사가 미리 준비했으면 한 2년 6개월, 준비한 거 별로 없으면 3년 걸리게 되죠. 다음 세 번째요.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똑 사세요, 똑 사세요, 똑 사고 팔 수 있고요. 자동차 사고 팔 수 있고요. 주택 사고 팔 수 있고요. 지위 사고 팔 수 있죠. 당연히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개똥이네. 프리미엄 붙여서 당첨되자마자 석 달 만에 프리미엄 붙여서 얼마에 팔았디야. 뭐 그런 얘기 있죠. 지위주택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모잡자 할 때만 사고 팔 수 없는 거고요. 투기잡자 할 때만 일정 기간 동안 지주택을 사고 팔 수 없게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분양 때문에 이제 공급 절차가 이제 복잡해져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제 책 보시면 701쪽에 굵은 2번 제목 끝에 해설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에 대한 해설이고 네, 됐습니다.
뭐 지금 쭉 말씀드렸어요. 다음 702쪽 와서요. 굵은 3번. 사업주가 공급하는 기준 입주자 모집 승인이 있습니다. 양과 1번. 입주자 모집 승인이 뭘 얘기한다고요? 선분양 승인, 돈부터 땡기는 승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표에서요. 세 번째 칸 민간만 선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칸 공적 주체는 그러니까 선분양하는 거 없고요. 그다음에 둘째 줄 주택에 대해서 선분양하려면 돈부터 땡기려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셋째 줄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등이 있죠. 그것들은 그러니까 선분양, 돈부터 땡기려면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신고한다. 그러니까 주택은 지역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 모집 선분양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는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한다, 선분양한다, 신고만 하면 되고요. 부대시설, 단지 내 주차장 같은 건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죠. 다음 쪽 와서요. 문장이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5줄 빼고 작은 1번. 공공 주택사업자를 제외한 즉 민간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선분양하려면 그러니까 시장구수구청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 즉 민간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선분양하려면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신고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나머지는 내용 없고 생략합니다. 다음 쪽 와서요. 704쪽에 양괄호 2번. 기본 마감재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뭐 마이너스 옵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죠. 예전에 뭐 무슨 빌트인 뭐과 냉장고 집어넣어놓고 뭐 세탁기 집어넣어놓고 뭐 이상 좀 비싼 거 막 집어넣어놓고 근데 들어온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뜯어다 버리고 또 새로 집어넣고 쓸데없는 낭비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들은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사업주가 건설한 주택을 공급하려면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를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 줄에 뭐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를 뭐 외울 필요는 없죠. 첫날밤은 자야죠. 첫날밤 자야 됩니다. 벽지 있어야 되고, 바닥재 있어야 되고, 주방용구 있어야 되고, 조명기구는 있어야 되죠. 그건 기본적으로 넣는 거고, 나머지는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양괄호 3번, 견본주택과 마감자재 목록표가 있습니다. 견본주택, 뭐 모델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데요. 뭐 여기 규정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보니까 막 삐까번쩍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에 어느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 하고 나서 가건물이죠. 가설 건축물이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기간 지나고 나면 다 뜯어서 버리고 또 다른 그 자리가 보통 정해져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교통이 아주 복잡하지 않은 곳, 시내 한 중심이 아닌 곳, 시 외곽의 어느 자리, 근데 길은 좀 뻥 뚫려 있는 곳,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곳, 또 널찍한 자리에 어느 자리가 있으면 거기를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거기 땅 주인이 계속 건설회사에게 이렇게 이 건설회사, 저 건설회사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모델하우스가 A 회사께 들어오기도 하고 B 회사께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건설회사에서 아예 사서 거기는 아예 그냥 모델하우스 전용으로 계속 이제 곳곳에 공급을 할 때마다 선분양 등을 할 때마다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식이 있죠. 어느 모델하우스가 공사비가 한 20억이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들여서 모델하우스 짓고 뜯어서 버리고요. 뭐 그렇게 하기도 하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모델하우스 가서 보니까 막 빚가번쩍 뭐 도금해 놓은 거 같기도 하고 막 빚가번쩍 여기서 살기만 하면 막 내가 막 천사가 될 것 같고 건강이 좋아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신청하고 갔는데 나중에 돌아오니까 신문지로 도배해 놓고 다 허름허름하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뭐 동그라미 1번, 개혁번, 사업주체, 민간이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등등등의 경우에 셋째 줄에 마감 자재 목록표 이런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시장구수구청장은 둘째 줄 그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해야 된다. 뭐 동그라미 4번 셋째 줄 당초 마감재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무슨 실크벽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모델하우스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사 중간에 보니까 그 실크벽지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신문지로 도배를 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그 회사가 문 닫아갖고요. 그러면 안 되죠. 셋째 줄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사업주체가 마감재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 시공 설치하려면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된다 등이 있습니다. 양과로 4번 주택 공급 업무의 대행, 대리운전, 돈 줘서 일 시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사업주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수필하다고 인정하면 주택 공급 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재줄, 분양 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부로 정하는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양 문제, 그런 상가 분양이라든지 단지 내 상가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상가 건물 분양이라든지, 상가 건물은 지금 우리 주택법은 아닙니다만 단지 내 상가 분양 그것만 또 띄어서 따로 떼주죠. 그러면 그것만 하는 업체가 있다고요. 가끔 들어보신 얘기로.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큰 상가 건물, 10층 상가 건물이 있다고요. 20층 상가 건물이요. 20층 상가 건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100. 그러니까 수익을 또 어떻게 잡을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100 어디서 다 어느 정도를 팔아야 100을 벌어요? 1층만 팔면 100 다 건지는 거죠. 나머지 2층부터 20층까지는 다 그냥 꽁돈입니다. 1층만 팔아도 그냥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기꾼 업체들 들어와가지고 나쁜 짓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 회사에서는 그거는 그 분양 회사 잘못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규정을 넣어놓은 거죠. 셋째 줄,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분양 대행자에 대한 관리 감독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굵은 4번 입주 예정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준. 이제 제목만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오면 건축법과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사고 파는 것의 문제가 차이점이 있죠. 건축법은 지어서 팔면 되는 겁니다. 친구가 됐든 누구가 됐든 아무한테나 팔면 되죠. 근데 이제 주택법에 오면 집장사가 팔 때도, 집장사가 공급을 할 때도 선건설, 그다음에 후분양, 선건설, 선분양 모두에도 이러저러한 규정이 있고, 굵은 4번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집을 살 때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1순위, 2순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급받는 기준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법으로 정해진 것,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707쪽에 굵은 5번 입주자 저축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입주가 소유금, 입주금이란 이 돈을 말한다. 사업주에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그럼 이 법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이 입주금의 전부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바로 일반적으로 주택 신청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다. 일정 기간이 되어야 1순위, 2순위 청약부터 먼저 받는 거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은행의 보통 예금보다는 조금 약간 금리가 이자가 좀 더 높긴 합니다. 근데 이자 차이가 큰 차이 아니고 근데 돈 이자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도 넣어두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옛날에는 통장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하나로 합쳐서 하나죠. 그러니까 모든 주택을 다 신청할 수 있는 둘째 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민주택은 무주택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동그라미 4번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절 이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갑니다. 이제 공급과 투기, 그 다음에 투기를 억제하겠다, 주택시장 관리 등이 이어지겠죠. 제2절 제목이요.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분양가, 집을 이 100일동을 B에게 100일동을 통째로 양도하면 뭐라고 할 거고요? 통양. 근데 100일동을 통째로 양도하지 않고 썰어서 100개로 썰어서 그 하나를 양도하는 거죠. 100일동 307호를 양도하는 거죠. 분양을 합니다. 즉 집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집값을 하는데 이 상한선을 정해놨다고요. 그 선을 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워낙 집값이 펄쩍펄쩍 뛰니까 집을 처음 공급할 때 일정 선을 넘지 마라. 그러면 집값이 비싸게 나와요? 싸게 나와요? 집값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집값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집값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세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선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하면 되죠. 초선 넘지 마라. 시세가 있는데 초선 안 넘으면 되니까 건설회사 아무 지장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건설회사하고 큰 지장 없습니다.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요. 아무튼 어떻게든 정한 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지. 그거를 어느 정도로 낮출지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죠. 먼저 굵은 1번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택지 공영 개발.
주택이 들어설 땅, 택지를 공적인 방식으로 개발한다. 즉 10가지 수용 방식의 신도시를 얘기합니다. 뭔가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등등등 지방의 이러저러한 신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표 특별히 관계없고요. 동그라미 1번 공택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다음 쪽 가세요. 박스에 10가지 신도시가 있는데 그거 외울 필요 없고요. 초점은 동그라미 2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환권 방식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 방식이라고요. 그게 공공택지라고요. 그러니까 과수원 땅 그런 걸 싼 값에 사서 콘크리트 그 부도저 몇 번 밀고 그다음에 팔죠. 건설회사가 팝니다. 그러면 주변의 다른 기존 시가지에 비해서는 훨씬 싼 값으로 나온다고요. 그게 신도시죠. 수용 방식이 신도시고 동그라미 환지는 괄호예요. 첫 번째 괄호. 환지,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를 주는 거죠. 환권, 종전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회사에게 대규모 택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나 환권은 공공택지가 아니다.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굵은 2번 제목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대한민국 땅바닥에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정했는데 그 지역에다가는 뭘 하려고 그 지역을 정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요. 그러니까 우선 이 이름과 한 장 넘어와서 711쪽에 그러니까 굵은 3번 제목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괄호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굵은 3번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시 앞으로 와서 708쪽에 굵은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708쪽 표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첫 번째 칸. 공공택지는 공공택지가 따로 정해져 있고 공공택지가 아닌 곳 중에서 민간택지 가운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투기가 심한 곳으로 해서 투기과일지구가 정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칸이요. 첫 번째 칸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칸의 첫째 줄. 민간 택지 가운데 투기과일지구. 투기가 뜨겁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이 지위를 일정 기간 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집값도 어느 선을 못 넘게 하겠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거기는 둘째 줄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고 거기서는 지위도 주택도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지정하고요? 그러니까 누구요? 국토부 장관. 어떻게요? 시도지사 의견 듣고요. 어디다가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 가운데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합니다. 두 번째 칸요. 투기과일지구. 뭐 덜라고요? 일정 기간 지위를 못 팔게 하려고요. 누가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요. 어떻게요? 서로 얘기하고요. 어디다가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 가운데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세 번째 칸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과일 지역도 있고 위축 지역도 있습니다. 그 중에 과일 지역은 뭐 덜라고요? 지위를 일정 기간 못 팔게 하려고요.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요. 어떻게요? 시도지사 의견 듣고 지정을 합니다. 표의 셋째 줄 누가 정하냐?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두 번째 칸 투기과일지구만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의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각각 해당하는 제도들을 봐가면서 가도록 하시죠. 다음 쪽 709쪽에 표가 있습니다. 표의 첫째 줄 두 번째 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칸 투기과일지구 일정한 요건이 돼야 된다. 네 번째 칸 조정 대상 지역 가운데 과일 지역 일정한 요건. 다섯 번째 칸 조정 대상 지역 가운데 위축 지역. 여기는 거래가 확 죽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역 경제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지역 경제까지도 이렇게 가라앉게 되니까 이렇게 좀 집을 좀 많이 사고 팔 수 있게 도와주겠다. 뭐 그런 곳입니다. 문장 보시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민간택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운영을 위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주택가격 등등등을 고려했을 때 셋째 줄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일정한 지역을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그 지역은 투기과열 지구 중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다 지정한다. 세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710쪽 동그라미 4번.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시도지사 의견 듣고 지정한다. 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이러한 주제가 정해지는 곳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첫 번째 점.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했으면 지적시를 공고하고 지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해야 된다. 이 경우 시장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해당 지역에서 공부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된다. 복잡한 거 아니고요. 보자고요. 관청이요. 대한민국 주소, 국, 특광도, 시군구가 있죠. 그러고요. 지금 민간, 저 앞에 있었습니다만 입주자 모집 승인, 선분양 승인 누구한테 받아요? 시군구에게 민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죠. 그렇게 해서 민간 일반인들에게 신청을 받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계약이 정해지면 그 일반인이 뭐가 되고요? 입주 예정자가 되죠. 공사가 다 끝나서 소유하게 되면 입주자가 될 거고요. 누가 지정을 했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죠. 지정할 때 누구 의견 듣고요? 특광도 의견을 듣고. 그러면 여기는 일정 기간 못 파는 집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 못 팝니다. 라고 하는 걸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런 건 시험문제 지문으로 한번 나왔는데 당연한 거죠. 일반인에게 알려야 되니까 집장사가 광고할 때 알려야 됩니다. 집장사는 누구한테 선분양 승인을 받아요? 시군구에게 선분양 승인을 받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누구한테도 보내고요. 시군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걸 알리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시군구에게 통보하고 시군구는 사업주체에게 그걸 발표하라고 얘기하고 사업주는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발표한다. 같이 포함해서 발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되고요. 그러면 풀어주쇼 할 수가 있죠. 동그라미 5번. 두 번째 점.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하급기관, 시군구, 시도지사, 시군구에게 통보한다. 풀어주쇼. 해제 요청. 네 글자. 며칠이요? 40일입니다. 711쪽에 굵은 3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문장 보고 설명드리죠.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조에서 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한다. 1번 공급택지, 2번 공급택지, 외택지, 민간택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동그라미 1번 넷째 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작은 1번 공택지, 작은 2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튼 소리 내고 자주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있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똑 사세요. 똑값 누구 맘대로요? 똑장사 맘대로요. 대한민국이 있죠. 집값 집에 떡값이요. 떡값은 누구 맘대로요? 똑장사 맘대로요. 집값은 누구 맘대로요? 집장사 맘대로요. 안 팔리면 집값 좀 내리든지 아니면 빈정상하면 안 팔든지. 가방장사 누구 맘대로요? 가방값 누구 맘대로요? 가방장사 맘대로요.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바닥 중에 두 군데, 대한민국 땅바닥 중에 두 군데에서 집값은 이게 공공 택지이면 여기 집값은 집장사 맘대로가 아니라 뭐가 적용된다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요.
또 대한민국 땅바닥 중에 어디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뭐 가방 장사까지는 좀 무리였군요.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정해진 곳에서는 거기는 그러니까 집값을 집장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적용된다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요. 대한민국 땅바닥 군데 가운데 두 군데 다음 지역 그 두 군데 지역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 두 군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리는 그 집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팔리는 집을 뭐가 적용되고 있는 주택이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주택인 거죠. 그래서 집값은 집장사 맘대로 그런데 지 맘대로 못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두 군데 땅바닥 두 군데 이름이 뭐고요? 첫 번째 땅바닥은 공공택지, 두 번째 땅바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 두 군데 땅바닥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두 군데 땅바닥에서 사고 팔리는 집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 내셔야죠. 소리 안 내면 안 돼요. 소리 안 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가 상한제까지는 알겠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계속 섞여서 복잡해진다고요. 소리 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시험하고 관계없지만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바닥의 1%고 이게 대한민국 땅바닥의 1%입니다. 지금 이 책 만들어질 당시에는 저 위에 표에서요. 그러니까 둘째 줄이 없었어요. 이 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뭐 그 2019년 말 2020년 초에 뭐 마용성 뭐 무슨 뭐 마존성 그러면 무슨 뭐 무협지에 나오는 뭐 무슨 성 같은데 마용성 서울 강남 지역과 그다음에 그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거죠. 빵 퍼센트였다가 지난 연말 연초에 지정된 거고 공택지 신도시 땅 신문에서 신도시가 그렇게 많이 얘기는 되지만 우리나라 전체 땅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뭐 만들어진 곳은 이미 끝났으니까 끝난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 땅바닥 두 군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 두 군데 땅바닥 이름이 뭐라고요?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죠. 왜 여기는 이게 적용돼요? 땅값을 헐값으로 받았으니까요. 과수원 땅, 거기가 신도시가 된다네. 그런 거 다 빼고 감정평가하는 거죠. 그냥 배 몇 개 열려요? 배나무가 몇 년짜리예요? 그걸로 돈 주고 땅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그런 거 빼고 배제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판교에서요. 4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평당 전체 보상금, 나간급, 면적 나누면요. 그럼 불도저 포크레인 한번 지나갔죠. 불도저 포크레인 한번 지나갔으니까 기름값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팝니다. 400만 원이에요. 많이 안 받죠. 동그라미 딱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보자고요. 그러니까 판교 쪽에 건설회사가 큰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익사업 한다고 수용해 갔네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얼마를 받았어요? 40만 원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신도시 땅, 아파트 지을 회사들 모집해서 땅을 판답니다. 그래서 아유, 저기 옛날에 내 땅이었는데 가서 살려고 했는데 얼마래요? 400만 원이래요. 동그라미 하나. 건설회사 애구애구예요. 경산안내예요. 경산안내인 거죠. 왜요? 또랑 하나 건너서 분당 8천만 원, 1억. 평당 20분의 1 그정 가격으로 받는 거죠. 땅을 헐값으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그러니까 콘크리트 값과 땅값이고 뭐 신문에 얘기 나올 정도의 동네는 콘크리트 값보다 땅값이 훨씬 비싼 거죠. 아, 땅값을 주변 시세의 20분의 1로 받았다고요. 집값 이 두 가지 합친 값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받으면 당연히 나쁜 사람이죠.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워낙 투기판 돼서 문제가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특별히 정한 지역이죠. 요거면 됐습니다. 요것을 알아두시면 됐고. 동그라미 1번 문장 읽었고요. 위표에 그러니까 그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두 번째 칸 민간택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땅바닥은 집장사 마음대로 정하는 거고.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대상 땅바닥이 작은 1번 공공택지 작은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동그라미 2번 다음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집장사 네 맘대로 집값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작은 1번 도시형 생활주택, 작은 2번 경제자유구역 어찌고저찌고, 작은 3번 관광특구 어찌고저찌고가 있습니다. 앞글자 3개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집장사 네 맘대로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도경관은 집장사 집가 맘대로 받는 거고요. 여기에서 도경관, 여기에서 도경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찌그만 집 많이 짓자 혜택, 그러니까 규제를 적게 하겠다는 거고,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초점이죠. 뭐 아랍의 무슨 왕자가 왔습니다. 뭐 왕자라고 해서 영탄주 타고 다니는 요만한 손인 줄 알았더니 막 이만한 고구 왕자가 왔어요. 어쩌는데 여기 집값 당신 마음대로 못해요. 이씨 안 해버려. 그럴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위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 땅값과 콘크리트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택지비는 어떻게 하고 옛날에 한번 출제요. 동그라미 5번 건축비는 어떻게 하고 옛날에 한번 문제 때 간단히 짚으면 됩니다. 다음 와서요. 712쪽에 굵은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경우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된다.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는 있는데, 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 선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시세가 뭐 이렇게 가고 있다면 저 위에다 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집값하고는 큰 영향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건설회사들은 그것만 넘지 않으면 되죠. 난 여기다가 여기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유를 대라고요. 도대체 왜 집값이 이렇게까지 나왔어? 그 이유를 대라고요.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 공공택지는 땅을 값을 헐값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업주체, 집장사가 땅값은 이렇게 받았지만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뭐 유럽 스타일로 하고 뭐 지중해 뭐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등등, 그래서 집값을 이렇게 정했다. 이유를 대야 되고요. 두 번째 칸이요. 공택지가 아닌 곳 가운데 주저줄, 수익권, 투기과일지구 등 어찌고저찌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아까 저 앞에 시장구청장이 입주부집 승인, 해당 단지의 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준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시장구청장이 이래서 이 단지 가격을 내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야 된다고요. 그래서 집값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이유를 대라.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이 됐습니다. 다음에 712쪽 제일 아래요. 굵은 5번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선분양 분양가격 승인인데, 칠판 이쪽을 잠깐 보시죠. 칠판 이쪽에서요. 이 민간이 선분양할 수 있다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선분양 승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누가 승인을 한다고요? 시군구요. 시군구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새로 시작됐습니다. 아니 시장 또 몇 년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이 뭐냐면 천세대 개나리 단지 최종적으로 몇 제곱미터는 얼마, 몇 제곱미터는 얼마로 한다. 그 가격을 승인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돈부터 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승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죠. 그게 시군구에 있는 뭐고요?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전문가위원회는 뭘까? 공법에 빠지지 않고 모든 법에 공법만이 아니라 어지간한 법에 다 있죠. 전문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심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시장구청장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구청장은 민간 사업주체에 대한 입주자 모집 승인, 선분양 승인을 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작은 1번 분양 가격 등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선분양 절차를 지금 보고 계신, 공급 절차의 가장 핵심이 지금 선분양이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토막토막 쌓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3절 내용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